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36강 시간으로서 4. 특별 확인 설명사항으로서 1. 분묘기지권 2.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글자 그대로 무덤 묘지 묘자예요. 기지, 터기, 땅지, 분묘. 무덤에 대한 그 터의 땅에 대한 권리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묘지가 있으면 무덤이죠. 거기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면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얘기 안 하죠. 자기 땅에 자기 조상을 모셨으면 그냥 제사 지내면 되지만 남의 땅에 모셨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이에요. 이건 특수지상권, 즉 지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듯이 지료지급을 요소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료를 안 내는 지상권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취득, 어떻게 취득하는가, 취득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할 때입니다. 자기 땅은 아니고 남의 땅인데 내 부모님, 내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겠다 허락을 받은 거. 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 간단하죠. 승낙을 받은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하고요. 두 번째는 시효 취득. 분묘가 있는데 봉분이 있는 거죠. 무덤에 뽀록 나온 거. 그거 20년이 지난 거예요. 자, 20년. 그러면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분묘 설치된 토지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고, 원래 내 땅이에요. 내 땅에 내 부모나 내 조상 묘가 있는데 그게 처분돼서 분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자,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요즘 다 도시화가 돼서 시효 취득도 어렵고 승낙도 안 해주고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다르게 된다.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죠. 3번이 좀 있을까 하고, 예전엔 대부분 승낙이 가능한 게 다 이웃이에요. 이웃. 농경사에서 다 이웃이라 내 부모 묘지가 옆집 토지에 있을 수 있고 내 조상께, 거꾸로 그 집께 내 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농경사에서 토지를 거래하다 보면. 그래서 서로 승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특수지상권이라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시하는가? 이 공시 방법. 이 분묘의 공시 방법은 등기는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특수지상권, 법, 판례가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모양, 이 봉분으로 봉분. 땅이 있으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 앞에 이제 비석 같은 게 있고, 이 볼록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때라고 그러죠. 잔디 이렇게 입혀놓고, 이게 봉분이라고 합니다. 볼록 나온 거를. 이 봉분이 바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봉분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평장을 한다든가 암장, 몰래 한 거예요. 즉, 땅 밑에 관은 있는데 봉분이 없어. 봉분이 여기 아무것도. 그럼 이런 것들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공시가 안 되니까 아무도 몰라요. 즉 봉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범위,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건 어딘가 보면,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묘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주변에도 가능한 거예요. 주변. 제사를 지내려면 여기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여러 명이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주변 땅까지도 봉분하고 비석이 있는 여기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제사하고 수호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된 경우, 그 내부에서 그 분묘기지권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거는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분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자, 이러면 이 안에서 서로 이장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요 다음입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 묘가 여기 있어요. 분묘 기지권 남의 땅에.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거를 아버지 묘에 합장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거는 못해. 기존에 있는 걸 이장하는 건 가능해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거를 신설할,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지료는 지료. 자, 지상권 사용하면 지료수잖아요. 근데 지료는 약정이 없는 한 무료입니다. 따로 약정한 게 없다면. 왜냐하면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그리고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지료 지급이 불효 판례상 인정이 돼요. 시효 취득을 했어. 20년 동안 분묘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내가 분묘를 했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그리고 그동안 돈 낸 적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불효,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자, 존속기간,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의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 기지권도 존속한다. 즉 자손이 있어서 계속 분묘 기지, 수호, 제사 이렇게 지내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대가 끊겼어. 더 이상 수호 봉사를 안 해. 그러면 존속기간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을 하는데 원칙은 제한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다만 그 토지 취득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고 특수한 경우에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외국인의 정의. 자, 외국인 어떤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자, 대한민국 국적이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두 번째는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역시 외국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자, 법인 또는 단체인데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자, 법인 또는 단체인데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자, 다섯 번째.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법인 또는 단체인데 어떤 법인 또는 단체? 1 또는 2입니다. 자, 1에 해당하는 사람,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자, 그러한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자, 자본금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 5가지 경우가 외국인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 취득을 신고해야 돼요. 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토지 취득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하고 계약이 아닌 것, 즉 계약 외의 토지 취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자, 계약에 의한 취득.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요. 자, 6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미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즉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 그런데 이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어. 위반을 하면 즉 신고를 60일 지나서 하거나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두 번째는 아까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거,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인데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자,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한 토지 취득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경매, 상소, 판결, 토지 수용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계약 외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6개월이에요. 이때는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계약보다는 좀 벌이 좀 약해요. 위반을 하더라도 아까 30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계약 외의 원인에는. 자,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걸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계속 보유하는데 이걸 신고해야 돼. 계속 보유한다는 걸 신고로. 계속 내가 보유한다는 걸 신고. 어떤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그렇죠. 개인, 대한민국 개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법인이고 대한민국의 단체였는데 이것이 외국인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면 토지를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보유하다가 외국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계속 보유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경우 언제까지?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역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 자, 그리고 위반했을 때, 자, 위반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구매 토지 취득증 허가를 받아야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외국인 토지 취득 시 허가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자, 외국인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토지 국내 토지죠.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돼. 미리 거래를 하고 나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이 허가를 받는데 첫 번째, 자, 두 번째, 1. 허가 대상 토지. 어떤 토지가 허가 대상인가?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그러니까 군사기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곳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토지가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자, 네 번째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 동물, 식물이죠.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다 보호하는 구역이니까 외국인이 토지 취득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자,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 등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았으니까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따로 외국인이라 해도 이 허가 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허가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이 이제 토지대 허가 요 대상인 경우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를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시군 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허가 못한다. 허가 아니면 불허가 둘 중에 하나예요. 며칠에 15일 이내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시군구청장이 그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해당 그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지정 목적 달성하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 불허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위반을 했어요. 위반. 자, 이 규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토지거래를 하거나,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러면 허가 전에 토지 취득 계약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무효.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무효. 그리고 이거 무효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큰 중죄입니다. 그래서 절대 허가 대상 토지, 외국인이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되는 토지는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고 토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36강이었고, 확인설명사항이 특별 확인설명사항으로서 1. 분묘기지권, 2.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